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비트 CPU 프로세서 S8의 0101 버전의 발표를 맡은 박주석입니다. 발표 순서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발표할 거고요. 일단 저희 개발 환경은 소프트웨어는 자일릭스사의 비바도와 그리고 동일 회사의 하드웨어인 어, 자일릭스사의 아트렉스 7 FPGA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하는 FPGA 개발판 베이스 3를 기반으로 8비트 구조의 CPU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단 천천히 전체 동작 기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구성하는 명령어들을 접근이 가능한 메모리에 순차 배열하고 그리고 그 메모리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불러와서 사용하는 아키텍처 구조를 폰 노이만의 구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일부분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주는 부분인 컨트롤 유닛과 직접적인 연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데이터 패스로 구분하여 구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컨트롤 유닛은 결국에 메모리에 인스트럭션 셋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리드를 해서 그리고 OP 코드에 따라서 인스트럭션을 분석을 하고 그 OP 코드에 따른 분석 데이터를 컨트롤 시그널을 데이터 패스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패스에서 앞에 왼쪽에 보이는 이 컨트롤 시그널을 쭉 받아서 저희가 구성한 데이터 패스에 이제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기능과 자세한 설명은 상세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데이터 패스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인스트럭션 사이클 오퍼레이션과 메모리 그리고 인스트럭션 셀 오퍼레이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봤던 그 데이터 패스의 일부분인 ICO와 메모리 부분을 따왔는데요. 결국에 저희가 하는 역할은 PC 카운트에 따라서 램에서 설정된 메모리에서 설정된 인스트럭션 셋을 컨트롤 유닛으로 보내서 그 데이터 값을 받아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 선을 다 빼고 간략하게 심볼만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은 결국에 PC 카운터의 카운터는 코드의 주소를 알려주는 그 밸류이고요. 그리고 그 코드를 담는 레지스터를 프로그래머 카운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PC 코드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있는 주소에 대한 실제 코드를 담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PC가 지정한 주소의 메모리에 있는 코드를 저장을 해서 컨트롤 유닛에 보내주게 되는데 이때 특정 인스트럭션에서는 8비트의 메모리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따로 있고요. 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PC 카운터를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유닛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에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 패스에 보내오는 OP 코드를 분석을 하고 코드를 보내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패치 단계에서 PC와 IR 레지스터를 로드를 해서 그 메모리에 있는 레지스터를 읽게 되고요. 그리고 디코드에서는 그 읽은 OP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익스큐트해서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각각 인스트럭션마다 익스코드가 한 개가 분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이클은 이렇게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패스에서는 이렇게 받아온 컨트롤 시그널을 이제 이 어큐뮬레이터나 레지스터 파일 그 ALU 스위프터를 이용해서 아웃풋 결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인스트럭션 셋 오퍼레이션은 컨트롤 시그널에 따라 ALU 그리고 시프터를 통해서 레지스터 파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SO에서 저장하는 이 레지스터는 그냥 일반 단일 레지스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있는 레지스터 파일인데요. 그 구성은 앞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있고 디코더를 통해서 특정 레지스터를 라이트 할지 선택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또 다른 디코더를 통해서 어드레스 값을 선택을 하여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드하거나 라이트할 데이터를 이 AULU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ALU란 결국에 덧셈 뺄셈과 같은 산술 연산이나 논리곱과 같은 논리 연산을 계산하는 디지털 회로입니다. 이제 크게 arithmetic 서킷과 로직 서킷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목수로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구조를 보면은 arithmetic 서킷은 이렇게 뭐 풀헤더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각종 논리 게이트를 통해서 4일목수를 통해서 아웃풋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앞에 구성한 이제 CPU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게 앞에 보이시는 이 테이블이 저희가 기존에 미리 설정해 놓은 인스트럭션 셋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무브를 하기 위한 뭐 인스트럭션이나 아니면 특정 메모리의 주소로 점프를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 뭐 혹은 논리 합의나 뭐 산술 연산을 필요한 인스트럭션 등등 이렇게 미리 구현을 해놨고, 이게 이제 그 컨트롤 유닛에서 동작하게 되는 앞에 이제 인스트럭션에 관한 FSM입니다. 크게 앞에 세 가지 동작으로 동작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패치, 디코드, 이렇게 아래 익스큐트 단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단, 2바이트를 받아야 되는 특정 메모리에서는 명령을 받고, 그리고 어드레스 주소를 받아서 동작하는 이제 넷클럭의 단계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컨트롤 시그널 테이블이고요. 이렇게 앞에서 만든 앞에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현된 거를 설계를 검증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ALU부터 따로 검증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한 ALU의 스케매틱이고, 그에 따른 이제 셀렉션 버튼에 따라 IC 인이나 뭐 셀렉션 버튼에 따른 아웃풋을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로직 서킷이나 쉬프터도 다 동일하게 검증을 완료하였고요. 이제 인스트럭션 셋 검증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앞에 세 가지 큰 동작을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fetch에서는 PC와 IR과 PC를 로드를 해서 메모리에 있는 이제 OP 코드를 읽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받아서 컨트롤 유닛에서 이제 분석하는 거를 기다려주는 디코드 단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특정 인스트럭션은 한 번 더 어드레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PC 값을 증가시켜주는 인스트럭션인 이제 add weight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PC 값만 로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패치와 디코드 두 단계를 거쳐서 execute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execute에서 이제 로드를 하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IR에서 나온 신호가 이제 그 RF로 레지스터 파일에 들어가서 어떤 레지스터에 로드를 할지를 정하는 거고요. 그 레지스터에 있는 파일을 ACC 어큐뮬레이터에 이제 레지스터에 라이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스토어나 뭐 램에다가 쓰는 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다 검증한 것을 검증을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단지 특이하게 데이터 무브먼트 쪽에서 그 LDI는 이제 특정 값을 저희가 아예 어큐뮬레이터에다가 그 라이트를 하는 건데, 그 동작은 앞에 PC를 로드를 하면서 PC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값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미리 설정해둔 값이 그냥 어큐뮬레이터에 로드가 되는 방식입니다. 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런 ADI나 다른 것처럼 이제 2단계를 거치는 것들이 있고 3단계를 거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JMP 같은 경우에는 그 4단계 총 4클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패치, 디코드, 그리고 어드레스 웨이트를 걸쳐서 이제 이 어드레스 값을 이 MAR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MA 그 다음 execute 상태에서 MAR에 있는 어드레스 값을 PC 카운터를 통해서 변경시켜주고, 그 값에 따라서 램에 이제 execute를 다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제 JMPR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동작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특정 그 뒤에 있는 이 SMM 값에 따라서 PC 카운터를 변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굳이 네 클럭이 아니라 세 클럭만으로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드 서브 상태에서 판단을 해서 PC 카운터 값을 변경을 해주게 되고요. 나머지 점프 값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결과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큐뮬레이터에 인풋하고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것을 아웃풋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인스트럭션 셋의 시나리오를 짜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뭐 인풋을 값을 받고 그걸 로드를 하고 뭐 라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무브먼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을 통한 값을 판단을 해서 점프하는 테스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0, 5, 8,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기본적인 CPU 구조를 배우면서 다양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구조 설계에 따른 클락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찰할 점으로는 현대 CPU의 구조와 저희가 구현한 폰 노에만 구조의 차이점을 좀 더 알고서 좀 더 디벨롭을 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인아웃풋 레지스터의 구현과 타이머 인터럽트 같은 추가 기능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본인이 다 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좀 어려웠고 좀 아니면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거나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있나요? 어, 사실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그 점프 시그널이었거든요. 근데 그 점프 시그널에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PC 카운터가 언제 PC가 카운터가 올라가고 그 카운터가 언제 올라간 값이 PC 레지스터에 언제 업데이트되고 이게 좀 처음에 정확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개념이. 근데 그 개념을 한번 딱 잡고서 가니까 그 나머지 구현은 그 절차대로 딱딱딱 진행돼서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